안녕하세요. 초보 부동산 투자 정봉원 선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주권 앞에는 조합원이라는 글자가 붙죠.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앞에는 일반이란 단어가 붙습니다. 일반 분양권.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무엇인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그 원조합원들에게 나중에 정비사업을 통해서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당연히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그것을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일반 분양권은 뭔가요? 일반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서 당첨되면 새로운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분양이란 말을 일반 분양에만 쓰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개발 하다 보면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하잖아요.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하는데 조합원 분양에서 RR이라고 하나요? 로얄동, 로얄층 우선적으로 먼저 가져가는 거죠. 조합원들이 이렇게 번호표를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고 번호표를 줍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층이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층으로 또 교환해 주더라고요. 조합원들의 큰 장점이죠.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분양가가 200만원 정도, 평당 200만원 정도 쌉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평당 750만원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는 980만원 이상입니다. 네,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또 로얄동, 로얄층을 먼저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첨을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층수가 안 나왔다. 네, 실망하실 필요 없이 조합에 얘기하면 또 본인이 원하는 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가전제품이나 또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베란다 확장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일반 분양에 비해서 큰 장점이고요.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하기 때문에 로얄동, 로얄층을 우선 조합원들이 가져간다. 나중에 프리미엄 형성에도 일반 분양으로 받은 그런 동호수보다 더 이점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은 또 사업 기간이 좀 길어지면 분담금을 내야 된다. 일반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권리가 발생하죠. 근데 입주권은 언제 권리가 발생합니까?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날 발생합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프리미엄도 껑충 뛰고 그때부터 또 조금 더 확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관리처분 인가 받은 다음에 이제 살려고 하죠. 네, 피가 많이 오릅니다. 그때는. 그리고 이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취득세 그리고 보유세, 양도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을 살 당시에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주할 때 건물에 대한 원시 취득을 하니까 건물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또 내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처음 투자하거나 사시는 분들은 나중에 안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취득세를 한번 냈으니까. 하지만
처음에 낼 때는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만 냈을 뿐이죠. 나중에 다 짓고 나면 건물에 대한 원시 취득이니까 취득세를 또 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분양권은 취득세를 내지 않죠. 나중에 입주할 때 한번 내면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는 분양권은 보유세가 없고요.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세를 냅니다. 큰 부담은 없어요. 양도세 부분, 이제 지금 양도세 부분이 많은 또 관심거리죠. 네, 양도세는 보통 1년 이상, 1년 이하로 가지고 있으면 70% 중과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이거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같고요. 투기 과열지구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또 틀리겠죠. 네, 그리고 일반론적으로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분양권이 적다. 네, 물론 적긴 적겠죠.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다음에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내니까. 근데 입주권도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의 조합원들이 6회에 걸쳐서 이렇게 내는 날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대부분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살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살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사니까 목돈이 들어가는 거죠. 큰 돈이 들어가는 거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사면 피도 또 낮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느냐. 네, 제가 겪어보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려면 삽시간에 그냥 불현듯 나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나는 것도 있고. 근데 났어도 일반적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80%, 90% 다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처분계 인가가 아주 어렵게 나는 것도 있고요. 또 아주 쉽게 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입주권이나 이런 걸 사시려는 분들은 조합이나 또 부동산이나 여러 군데 다녀봐야 되겠죠.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비교 분석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조합원 입주권이 목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샀을 때 피도 많이 붓고 해서 네,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리고 이미 산 이상 한꺼번에 돈을 다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6회에 걸쳐서 나눠서 내더라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분양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 그 이전에 산 거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입주권을 살 때 조합은 입주권이잖아요. 원래는 원조합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원조합원의 입주권을 산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명칭이 승계조합원이라고 하죠. 다음 시간에는 재개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조합 설립 단계에서 사업 시행인가,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그리고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그 사이에 철거하겠죠. 그리고 건물 다 짓고 입주하기까지 이 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은가, 그리고 언제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되는가,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